안녕하세요. 캐 사장입니다. 오늘은 제품 디자인 의뢰 시 꼭 준비해야 할 자료가 무엇인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이디어 제품을 제작하려고 하면 디자인이나 제품 설계 같은 전문적인 일은 외주를 맡겨야 합니다. 보통 이런 업무들을 지식 서비스 산업이라고 하는데요. 실제 하는 물건이 아니고 정보나 지식을 활용해서 뭔가 이롭게 써먹을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주는 산업을 말하는 거죠. 이 분야의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고객에 따라 제공하는 결과물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 이런 휴대폰 같은 것들은 어디 가서 사든 아니면 누가 가서 사든 이 동일한 모델명의 제품을 구매하면 다 똑같은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지식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의뢰하는 고객에 따라서 다 다른 데이터를 제공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걸 좀 더 현실적으로 와닿게 표현을 해드린다면 고객의 수준에 맞는 결과물을 제공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준이 많이 떨어지면 눈탱이 맞고 호구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호구 잡히지 않으려면 내가 수준 높은 고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수준을 높일 수 있을지 그걸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객의 수준, 이건 어떤 수준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이거를 두 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의뢰 비용과 요구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의뢰 비용. 이건 뭐 간단합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지불하느냐 이거예요. 반드시 비싸면 결과가 좋다. 뭐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비교적 그렇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 아니겠습니까? 뭐 규모 있고 유명한 디자인 회사에 많은 비용을 지불하면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얻을 확률이 당연히 높아질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렇게 큰 예산을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수준을 높이는 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 두 번째 항목을 신경 써서 봐야겠죠. 두 번째는 요구사항입니다. 그러면 요구사항의 수준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얼마나 구체적이고 정확한 요구를 하느냐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보죠. 보통 초보 창업자분들은 디자인 의뢰를 하실 때 제품의 기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잘 하시는 편이에요. 도면을 그려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반면 디자인적인 요구는 추상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심플하게 해주세요. 뭐 강렬한 느낌이 나게 해주세요. 뭐 자연 친화적인 느낌이 나게 해주세요. 뭐 이 등등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겠죠. 좀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쁘게 알아서 잘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쁘게 알아서 잘. 이런 거 이제 저 같은 아저씨가 저 동네 미용실 가가지고 머리 깎을 때나 하는 표현이죠. 디자인 의뢰를 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두루뭉술하게 추상적으로 표현을 하면 디자이너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합니다. 적당히 욕 안 먹는 방향으로 무난하고 평이하게 그런 선택을 하는 거죠. 당연합니다. 무슨 욕인지가 정확하지가 않으니까 제품의 개성을 신경 쓰기보다는 최대한 안전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뭐 아주 잘 일이 풀려봐야 무난하고 평범한 제품 거기가 한계입니다. 우리는 아이디어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제품의 개성이 없으면 성공할 가능성이 그만큼 낮아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디자인 의뢰를 할 때는 무조건 구체적이면서 시각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제품에 표현하고 싶은 느낌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나타낼 수 있는 시각적인 자료들을 모아서 디자이너에게 전달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고 경험했던 것들 중에 디자인이 마음에 들었던 제품이 있다면 그런 게 가장 좋습니다. 비슷한 느낌의 참고할 만한 제품들을 찾아서 제시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에서 이미지 검색을 주로 이용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요즘에 만들려고 하는 제품은 발받침대 제품인데
여기다가 포르쉐 911 이 자동차의 느낌이 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제품의 사진을 찾아봅니다. 이렇게 포르쉐 911이라는 검색어로 검색을 한 다음에 여기 탭 중에 이미지가 있잖아요. 이미지를 누르면 포르쉐 911 이미지들이 쫙 나오거든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사진을 찾는 거죠. 아무거나 하나 눌러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진을 쭉 찾는 겁니다. 이렇게 찾아서 나온 사진들 중에 뭐 마음에 드는 포즈나 컬러가 있으면 모아서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전혀 관련 없는 카테고리의 제품이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니, 무슨 발받침대를 만드는데 포르쉐 사진을 줍니까? 뭐 장난하시는 거예요? 디자이너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아해요. 이런 이미지들 속에 있는 어떤 느낌을 빌려와서 제품의 형태를 뽑아내는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디자이너입니다. 이 분야에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전시회에서 본 조각상이라든지 뭐 놀러 갔을 때 봤던 멋진 건물이라든지 뭔가 이걸 글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멋있다라고 느꼈던 그런 이미지가 있다면 그런 걸 전달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제품 디자인이라는 게 원래 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건 제가 얼마 전에 봤던 제품인데요. 식기 건조대 제품이에요. 이 제품 설명란에 들어가 보니까 디자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전체적인 형태는 한옥에 비례해서 또 올록볼록한 무늬는 유려한 기와에서 격자에 거치대는 창호 모양을 본떴습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옆면은 이 기와 무늬에서 착안을 하고 뭐 이렇게 그릇을 놓는 밑에 무늬는 이 창호에 격자 무늬를 차용해서 가져왔다.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다른 사물의 느낌을 차용해서 제품의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건 아주 흔한 일이에요. 다음은 제품의 판매 가격입니다. 이것도 제품 디자인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 요소예요. 중저가에 가성비를 강조하는 제품인지 아니면 고급화 전략을 쓰는 고가 제품인지 최소한 이 정도 기준은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제품 가격의 컨셉이 명확해야 디자인을 할 때 방향성이 잡히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가형 제품이라면 뭐 생산이 쉬운 구조를 적용하고 부품의 개수를 최소화한 디자인을 해야 될 거고요. 고급 제품이라고 한다면 제품 외관에 뭐 특별한 패턴이라든지 색상을 적용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공정이 들어가는 디자인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제품의 가격도 미리 방향을 잡아두고 디자이너에게 전달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자인 의뢰를 할 때 준비해야 할 자료들입니다. 첫 번째, 제품의 기능 설명. 이건 뭐 따로 설명할 필요 없이 당연한 거고요. 두 번째, 디자인 컨셉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구체적이고 시각화된 자료를 전달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매 가격입니다. 이 제품이 가성비 제품이냐, 고급 제품이냐, 이 정도는 구분을 해서 전달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디자인 미팅을 하실 때는 최소한 이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이 없는 초보라 할지라도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전달을 하면 이를 맡는 디자이너도 긴장하고 일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철저한 고객이라면 아, 나도 대충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쉽게 보면 큰일 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합니다. 이런 준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고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이고 정확한 요구사항을 만들기 위해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만큼 좋은 결과로 돌아온다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캐 사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